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시황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 답답한 증시 만만치 않죠. 업종별 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시장. 시장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인데,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건너서 그러니까 국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시장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좀 팔아서 미국 시장으로 이제 서학개미로 투자를 했다. 근데 서학개미에서도 최근 종목별 떨어지는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손절을 해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도 또 손절을 해서 거의 이제 반토막 이상 손실이 났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또 비트코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근데 비트코인을 그냥 이제 비트코인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잡코인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이야기도 하기 싫은 코인 관련된 또 부분에 문제가 또 터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신뢰도가 확 땅에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임주들 및 또 하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악재가 계속 악재를 부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제 보고 좀 풀어야 되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좀 시장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뭐가 좀 돌파구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 그러니까 대외적인 악재가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써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대외적인 악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발 전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야기시킨 게 뭐예요? 원자재 가격 급등. 그럼 원자재 가격 급등을 하니까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 이 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보일 겁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을 하면 결국엔 그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영향을 보이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곡물, 밀, 가스, 석유 이런 쪽에서의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동이 심하고, 그래도 나름 다른 종목보다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결국엔 인플레이션까지 결론적으로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시장 자체를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이 되지 않고 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러시아발 악재가 터졌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통화를 긴축으로 이제 묶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 돈을 회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명분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러시아발 악재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 부분이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뭐 금리를 한 번 정도 빅스텝으로 올리고 뭐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 생각보다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빅스텝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조건이 돼버렸다. 이 부분도 이 국내 쪽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역시 뭐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인상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유통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실적도 그리고 비용 자체가 높아져 버리고 유통 비용이 높아져 버리다 보니까 결국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피해를 보고,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지면 주가는 이제 매수하는 사람보다 매도하는 사람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종목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까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뭐 1번이 해결이 되든 2번이 해결이 되든 뭐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이 되려고 하는 부분을 미국 쪽에서 먼저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과의 관세를 인하를 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관세를 엄청나게 높여버렸죠. 무역 전쟁한다, 뭐 중국에 대한 콧대를 좀 납작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트럼프가 뭐 관세를 엄청나게 인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를 하면서, 관세를 인하를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교역 자체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럼 뭐 부족했었던 뭐 만약에 이제 쌀이라든지 밀 같은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두 같은 부분 뭐 이런 거를 뭐 싸게 좀 수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에서도 뭐 전기전자, IT, 자동차 부품, 뭐 철강 쪽 관련된 부분도 미국에서 싸게 사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해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에 대한 이제 팩트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 자체가 계속 지지부진할 거다. 원래도 5월달에 이제 그 금리를 미국에서 빅스텝으로 좀 올렸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을 텐데,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전쟁이란 것을 해버리면서 더 부추기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 뭐 가관도 아닙니다. 예, 가관도 아니에요. 뭐 이상한 종목들만 올라가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해드렸던 이제 전쟁 관련된 수혜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또 이슈로 들어온 게 이제 원숭이 관련된 전염병이 또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 천연두 뭐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뭐 전파력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치사율이 좀 높아서 이게 얼마만큼 좀 영향을 보이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 답답합니다. 이제 해외 증시거든요. 해외 증시 다우와 나스닥을 좀 보면, 다우를 먼저 볼게요. 다우를 보시면 최근에 36,800포인트에서 31,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잠깐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000포인트, 37,000포인트에서
31,880포인트, 한 고점 대비했을 때 한 15%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이제 16,052포인트에서 11,535포인트니까 뭐 대략 (30% 정도 빠졌습니다. 30% 정도 빠졌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바닥이라고 하는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부분이고, 다른 여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뭐 하락에 대한 부분이 완전하게 진정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부분이고요. 상해종합도 마찬가지고, 상해종합도 최근에 저점 부근에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건 이제 그 봉쇄가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올라간 모습이고, 그리고 홍콩 쪽을 보시면 홍콩 쪽도 그렇게 좋지 않는 흐름입니다. 아직 바닥을 확인하기, 논하기가 좀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 시장을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면 거의 이제 중국과 좀 흡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5월 12일 날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어 버렸죠. 2,546포인트까지 만들어 버린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우상향을 했다가 오늘 또 하락을 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하락도 또 염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와버리는 상황이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5월 10일 날 어찌됐든 뭐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831포인트 저점을 만들고 이제 우상향을 했다가 오늘 다시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구간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내일 뭐 이번 주가 중요한 기로인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제 추가적인 저점을 만드느냐 뭐 안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주에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그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저점을 만드느냐 아니면 지지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이걸 좀 써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중요 포인트는 이번 주에 시장 지수가 추가적인 저점을 만드냐 아니면 지지를 하는지,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점을 만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닥을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점을 확인해서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정이 된 거랑,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양호하게 옆으로 횡보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또 저점을 만들어 버리는 건 그러면 이제 추세 하락이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엄연히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추가적으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종목들이 선방을 해줘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과 거의 좀 흡사한 종목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 오늘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뭐 이제 추가적인 저점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가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한 65,000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미 증시 하락을 해서 우리 증시 하락을 하면 장 초반에 이제 떨어져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점을 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잘 유지해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얘가 코스피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기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저점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가 중요하고, 혹시라도 저점을 안 만든다라고 하면 시장은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저점을 만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근데 오늘 또 하락을 한 이유가 이 중국 쪽에서 낸드 쪽 관련된 투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라는 얘기,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쪽에서 이야기가 돌아서 뭐 그거에 대한 루머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사람들은 팔았을 거고, 루머는 루머일 뿐 뭐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매수를 했을 거고 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흐름을 보이면 다시 이제 바닥을 또 탐색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닥을 탐색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결국 우리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딱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첫 번째는 시장이 올라야 된다. 그래야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와,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야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개별적인 이슈는 뭐냐, 이제 테마로 연결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뜬금없이 테마로 연결되는 종목들, 최근에 이제 오늘도 현대차 그룹에서 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검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얘기가 나오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쫙 올라가고, 로봇에 투자하겠다, 로봇 관련주들이 쫙 올라가고, 뜬금없지만 테마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 중에서 테마로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뜬금없지만 뭐 그런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건지, 아니면 뭐 호재성 뉴스가 나오든지, 뭐 지분을 누가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공을 들였었던 대기업 판로를 뚫었거나, 뭐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 종목이 좀 올라가기 쉽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멀었죠. 시간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다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5월보다는 6월보다는 6월 말, 7월 정도가 어떻게 보면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1, 2번 정도가 좀 시장에 뒷받침이 돼야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1번도 좋고 2번도 좋으면 1번이 무조건 돼야 뭐 2번이 된다 만다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1번이어야 된다. 시장이 올라야 된다. 그래야 내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된다. 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나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좀 나름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매도세가 상당히 커서 그 의미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별 추이로 좀 볼게요. 일별 추이로 보면 결국에는 외국인이 사든 개인이 사든 사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4월 1일부터 한번 추이를 볼까요? 4월 1일부터 추이를 보면 개인이 7조 5천억 샀고요. 외국인이 6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기관 1조 5천억 팔았고요. 코스피가 이렇고, 코스닥도 역시나 이제 개인만 나홀로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얼마만큼 매수를 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선물인데 5월 20일 날 선물이 외국인 쪽에서 9,300억이 들어왔습니다. 뭐 아직 다 빠지지 않았어요. 이제 9,300억에 대한 매도가 한 5천억 정도 나온 상황인데 아직 4,300억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흐름이 이거를 이제 5월달로 보면 여기가 좀 틀려지거든요.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조금씩 5월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5월 한 8, 9일 정도 볼까요? 5월 16일 정도 보면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줄었죠. 지난주만 해도 선물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고로 이제 방향을 뭐 상승으로 전환될 시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으나 하락에 대한 부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뭐 기관에 대한 부분도 뭐 그나마 어제로 보면은 좀 매수를 가담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월달로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썩 매수가 매도다 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지만 기관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뭐 기관은 이제 저점에서만 매수를 하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고 외국인들은 이제 한번 사면은 계속 사는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선 못해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콜옵션이나 풋옵션은 최근 흐름을 보시면 풋옵션을 계속 산 게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콜옵션을 계속 산 게 개인과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외국인은 계속 빠진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기관도 최근에 매도 풋옵션 매수하는 걸 보아하니 이제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콜옵션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에 베팅을 한 부분은 기관도 뭐 기관은 풋도 많고 콜도 많은 흐름이고, 그러니까 기관은 방향을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콜도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아예 하방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개인은 이제 나홀로 온리 뭐 상승 쪽에만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옵션을만 봐도 투자 포인트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추가적인 저점이 확인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혹시라도 이제 저점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근데 절대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성향상. 네. 혹시라도 뭐 마이너스 5% 내외에 있는 종목들은 뭐 차라리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바닥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물려있거나 아니면 손실이 큰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차라리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를. 네, 좀 괜찮은 회사다 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적립식이라도 매수를 하면 단가는 낮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적인 저점을 만드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포지션 자체는 외국인 기관에 대한 매도, 그러니까 하락 쪽 베팅, 개인만 나홀로 이제 상승 쪽 베팅인데, 이거는 뭐 옵션에 대한 부분으로만 봤을 때 그렇고, 뭐 선물이라든지 주식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포지션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추가적인 저점을 만드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